예,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업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디즈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개요부터 시작해서 최근 실적 및 전망, 매수 이유, 리스크,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디즈니의 사업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네트워크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방송, TV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SPN이나 뭐 폭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ABC, 디즈니 채널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익스피리언스라는 영역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그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랑 디즈니랜드, 뭐 리조트, 브랜드, 굿즈 판매, 크루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튜디오랑 엔터테인먼트인데 영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픽사, 뭐 마블이 여기 속해 있고, 마지막은 이제 OTT 스트리밍 쪽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대표적이죠. 주요 사건으로 좀 보자면은 저는 이제 2006년에 픽사를 인수한 게 이 디즈니의 성장에 엄청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마블 인수, 2012년에는 이제 루카스 필름이라고 스타워즈 브랜드인데 여기도 인수했고, 2018년에는 이제 ESPN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트리밍 산업에 진출했고, 2019년에는 이제 20세기 폭스 인수하면서 영화 산업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OTT 시장을 점점 확보하는데 그 디즈니 플러스를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죠. 최근 실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19년 연간 실적인데요. 일단 YOY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그 14.8빌리언 달러인데 전년 대비 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EPS도 5.77달러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 19%나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저는 더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그 현금 흐름 쪽인데요. 현금 흐름을 보시면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무려 58%나 감소했고,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89%나 감소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업을 재무로 볼 때 현금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물론 이제 올해 좀 20세기 폭스 인수 같은 좀 굵직한 이슈가 있긴 했지만 현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다. 좀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사업 부문별로 좀 심층적으로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매출은 모든 영역이 이제 다 올랐어요. 그거는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100% 이상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매출에 비해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손실이죠. 손실이 굉장히 큰데,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가 2019년에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 초기 진입자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와 이제 막대한 비용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영업이익이 좀 실망스럽다. 저는 이렇게 느꼈고, 사업 부분별로 보면은 우선 미디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ESPN 쪽이 그 스포츠 중계권료가 인상되고, 또 20세기 폭스 인수에 따른 비용이 좀 크게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악화됐고, 브로드캐스팅 쪽에도 이제 광고 수익 감소랑 마케팅 비용 증가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재무적으로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 테마파크 뭐 아까 말했던 그 익스피리언스 영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겨울왕국이랑 토이스토리 4 출시에 따른 이제 굿즈 판매가 증가했지만 미키와 미니 관련된 굿즈는 이제 전통적인 캐릭터 관련 굿즈는 감소했다. 그리고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 뭐 평균 소비가 증가했지만 여기 이거보다 더 큰 요인이 입장권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그 홍콩 시위 사태로 홍콩 디즈니월드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콩과 중국 영역이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줄어든 방문객에 비해서 입장권 상승분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 디즈니의 가격 결정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은 그 영역 안에 해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디즈니의 그 해자를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도 이제 뭐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 떨어질 수가 없는 게 20세기 그 폭스 인수를 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지출이 이제 주요 원인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이스토리 4나 알라딘, 라이언킹 같은 영화들이 그래도 흥행을 거뒀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했다. 마지막 OTT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크게 늘었어요. 그 디즈니 플러스랑 이제 뭐 ESPN 플러스 같은 게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그만큼 오히려 더 큰 그 투자, 컨텐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영업 적자는 더 커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 현금 흐름은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CapEx라고 그러니까 고정적인 지출을 의미하는 건데 고정적인 지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현금 그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래서 잉여 현금이 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일단 전망을 좀 보자면은 일단은 디즈니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하고 분산된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 뭐 ESPN 플러스, 홀루, 핫스타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시장을 공략하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디즈니사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냐면 60밀리언에서 90밀리언의 글로벌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2024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꾸준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는 계속 늘고 있고요. 훌루도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훌루도 이제 2024년까지 40밀리언에서 60밀리언 정도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2023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구독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23년 혹은 24년에는 수익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ESPN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포츠 관련 방송 중 인지도가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MBC, ESPN으로 진출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13년 연속으로 남성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송으로 꼽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단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만 이미 200밀리언 시청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지 48시간 만에 60만 구독자를 확보했고 평균 시청 인원이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23년까지는 그 적자를 계속 기록할 거지만 24년에는 이제 흑대전환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핫스타는 이게 조금 사람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이게 인도 시장, 인도권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그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근데 인도의 GDP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가구 소득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GDP와 가구 소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고 이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여력 확보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인도 시장이 좀 매력적으로 보는 게 그 데이터 그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반면에 광고료랑 구독료가 꿍줄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좀 이게 좀 관심이 갔는데 왜냐면은 그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크리켓입니다. 그러니까 넘사벽 수준이에요. 축구, 농구, 야구 뭐 아예 비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도 크리켓 리그 중계권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하스타가.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인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50%나 증가했고 구독률이 3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 매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캐릭터 정말 유명한 캐릭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다 알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캐릭터 다 알잖아요. 이거는 좀 모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워즈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아서. 근데 미국에서는 엄청나거든요. 이 스타워즈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뭐, 토이스토리 캐릭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디즈니는 저는 강력한 해자가 있다고 봅니다. 이 캐릭터만으로도 이미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왜 대단하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브랜드 인지도인데, 이게 모든,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남녀노소 그대로 전체 연령층, 그 다음에 성별 관계없이 인지도가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디즈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매수할 이유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그 팬층이 이미 전 세계에서 1빌리언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인지도, 그리고 95% 이상이 디즈니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것만으로도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그 안정적이에요. 분산되어 있고 서로 상호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TV 방송으로도 만들어지고, 또 그 캐릭터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그리고 그 캐릭터 가지고 또 테마파크도 건설하고, 또 제작된 컨텐츠 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 내보내고, 뭐 이미 한번 영화를 냈던 거를 또 연속으로 시리즈를 내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호 연계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연령층을 또 수용할 수 있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다큐멘터리, 뭐 디즈니나 마블 같은 영화, 그다음에 뭐 핫스타가 제공하는 드라마, ESPN이 제공하는 스포츠, 그리고 가장 성장성이 큰 시장 중 하나인 인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핫스타. 그러니까 굉장히 이 포트폴리오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성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 아시아에 진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가장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리밍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디즈니가 실제로 이 스트리밍 산업에 지금 사활을 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기존에는 넷플릭스에서 그 디즈니 캐릭터를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 구독이 필수예요. 지금 거의 필수예요. 다 구독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유는 말씀 안 들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산업도 지속적으로 크고 있는데, 사람들은 진짜 스포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축구는 뭐 거의 종교 수준이고요. 미국에서 NFL, NBA, MLB 같은 스포츠는 그냥 뭐 일상입니다. 근데 ESPN 플러스는 이러한 스포츠 방송 중에서도 넘버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뭐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크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 이미 핫스타가 여기서 어느 정도 경쟁력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배당 성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자료를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 배당 성향이 40% 이내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배당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증가해왔고, 잉여현금도 2019년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장주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올해 가장 큰 이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거의 직격탄으로 맞고 있어요, 디즈니는. 왜냐하면은 그 이제 디즈니, 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업 부분 중에 두 개가 거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이제 테마파크 리조트 크루즈 쪽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 산업인데요. 이 두 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스포츠 대회나 경기들이 많이 좀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은 뭐 다행히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유로 2020 같은 이제 그런 것도 멈추고, 축구 리그 다 멈췄어요. NBA도 멈추고. 그래서 ESPN 플러스도 아마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20세기 폭스, 이거 오타인데요. 죄송합니다. 20세기 폭스 그 인수,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비용 리스크가 수반되는데, 근데 이제 뭐 이전에 제가 제작했던 알트리의 영상 보신 분이라면 그 줄 인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디즈니는 그동안 수많은 M&A를 이제 성공적으로 엑세큐트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디즈니의 역량으로는 충분히 해소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래도 리스크로 좀 봐야겠죠. 세 번째는 이제 신규 CEO 리스크인데, 밥 최이팩이라는 분이 이제 새로 CEO로 이제 취임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CEO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어떤 CEO가 성공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세웠다면은 당연히 그 기대가 크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은 이제 조금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전 CEO인 이제 밥 아이걸가 회사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그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뭐 신임 CEO한테 조언 같은 건 당연히 해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밥 체이팩이라는 신임 CEO가
이제 이전 CEO의 지지를 받으면서 역할을 잘 수행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많은 디즈니 헤이터들이 이제 제기하는 리스크인데 주가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여기 빨간색 줄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재미가 없어요. 주가가 뭐 최근에 좀 올랐죠. 근데 다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회귀한다 주가가, 이런 리스크를 제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디즈니가 실제로 좀 주가가 많이 횡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시세 차익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서 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뭐 시세 차익을 좀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리스크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OTT 시장이 지금 치킨 게임이에요. 왜냐면은 성장성이 있는 건 확실한데 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이미 디즈니는 이제 그 사업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처럼 2023년까지는 흑자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냥 밝혀놨어요. 아예. 그래서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이 뭐 다른 기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계속 비용이 수반될 겁니다. 현금 흐름도 안 좋겠죠. 그래도 저는 디즈니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게, 디즈니만한 그 혜자를 갖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미 혜자가 있는 기업이고, 게다가 이제 제가 하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넷플릭스의 CEO가 디즈니에 대해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I don't have when's Quibi coming out next year sometime, right? Next, Right, you're not focused on it, clearly. You know, Disney's been, I mean, those are great guys, but, you know, Disney's an amazing company, and I think they're going to have great success. Is that the one you worry about today? I'm not that we worry about it. We admire them. I mean, you know, I'll subscribe. They've got great shows. It's, you know, they're a wonderful competitor because they really understand creativity. We learn, we observe, we watch them. We admire the heck out of them. So here he is.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넷플릭스 CEO가 디즈니를 가장 큰 경쟁자라고 꼽고 있고, 조금 어느 정도 경계를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둘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애플 TV나 다른 데보다는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싸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어느 한 곳이 승자가 되지 않고 둘 다 승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색깔이 좀 고유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한 기업이 망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일단은 그래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출혈이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꼭 하는 게, 이제 저만의 좀 내재 가치 평가 방법인데, 저만의는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뭐지, 그 현금 흐름으로 이제 계산한 내재 가치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87불 정도 나와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90 몇 불이었기 때문에 아직 높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게 2019년 3월 18일 밤 11시고요. 밤 11시 때 드디어 87불까지 왔습니다. 디즈니가. 그래서 이제는 좀 추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디즈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매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대도 이제 제가 추구하는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만약 지금 당장 할 거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래도 아직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올해 지금 당장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해도 충분히 기회가 올 것 같고, 오히려 사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디즈니 가격이 너무 악재가 많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가격대는 매력적이지만, 그리고 매수할 이유도 충분하지만, 아직은 리스크상 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너무 길어졌어요, 영상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디즈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랑 생각이 다르거나 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또 뭐 배당 투자자로서 같이 성장하고 싶은 분은 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